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6번째는 제가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현생 살고 있는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힘든 하루였다면 그 힘든 하루를 좀 위로해드리고 보다듬어드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현생 사는 직장인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우선 1탄이고요. 제가 선정한 책은 이원흥 작가님의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 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 다뤘던 책 중에는 가장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손에 쏙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실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선정했던 책이 조금 두꺼워서 읽기가 약간 부담이 된다 하셨던 분들 있다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분량도 작기 때문에 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원흥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카피라이터로 30년 이상 일을 하신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단순히 카피라이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원, 그러니까 어떤 관료주의적인 집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이 책을 지금 보시고 싶어서 들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절대 나가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걸 딱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예스24 잡지에서 이 이원흥 선생님께서 기고한 글을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회사 생활 경험이 있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면 아마 다 감동받지 않을까? 혹은 좀 진짜로 저는 진심으로 약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일단 이 글은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원흥님께서 딸이 이제 신입사원이 되었을 때 신입사원이 된 딸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좀 감동적인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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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구나. 축하한다. 비록 네가 최선으로 목표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차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마땅한 태도라 믿기 때문이다. 그냥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최선이란 갖고 싶은 미래로서의 명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동사로 쓸 때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는 말이 아닐까 싶어. 그러나 이젠 너도 충분히 어른이니까 고백해도 된다면 아비인 나도 실은 너와 같은 과정의 인간일 뿐이라. 일에서도 삶에서도 모르는 것들 투성인데다 천지사방 분간 못하고 헤매기 일수라네. 딸아, 기억하렴. 너는 실패할 것이다. 좌절할 것이다. 정당한 노력이 무시될 것이며 눈부신 기여는 남의 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싫어하는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하는 채로 너를 싫어하는 동료들과 일하게 될 것이고, 너로서는 억울한 오해와 억측의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에 직면할 것이며 누구에게 물어도 답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다. 딸아, 나의 말을 기억해 주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해야 할 말이 뭔지도 정확히 아는 법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지.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사랑하는 딸아, 석양빛을 헤치며 너는 어디로 달려가려나? 나는 또 누구를 향해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일 아침도 아이폰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새로운 행성에 느닷없이 도착하기라도 하는 듯 눈을 떠 출근 준비를 서두를 너를 가만히 응원한다. 네. 사실 굉장히 길다면 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사랑한 신입사원이 된 딸에게 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일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느꼈던 그런 막막함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공감하시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했고 이 이원흥 작가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쭉 다 읽어봤고요. 사실 어떤 내용들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어떤 관계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조언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좀 많이 관계 때문에 힘들으셨다면 그분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혹은 나는 지금 반대로 회사나 어떤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저는 초반에 나오는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님께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일이죠. 이제 어떤 분들과 의견 충돌이 나고 그로 인해서 좌절을 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좌절한 순간에 동료가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 메시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카피라이터 분들은 이 포스트잇에 쓰는 메시지 자체도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역시 카피라이터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물로 보지만 우리는 당신을 보물로 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써서 줬다고 하고 사진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오고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리고 너무 슬프고 우울한 순간들이 오는데 이때 진짜 나에게 뭐 어떤 보상이 있길 바라기보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금방 상처가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보통 그렇고요. 근데 이 말은 특히나 이제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쵸. 이거는 그리고 나서 작가님이 뒤쪽에도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또 의지를 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회사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리더로서 그런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에게 어떤 리더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좀 말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응원을 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를 조금 더 신뢰하면서 잘 따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 맛있는 거 뭐 많이 사주고 회식 많이 해주시는 것보다 이런 것들도 사실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다른 사원들에게 메일을 한 통 보내면서 이별을 고하는데 그 부분이 또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로 갈게요. 메일 제목 계란 후라이로 시작하는 어떤 굿바이. 후라이 좋아하세요? 외국 호텔에서 아침 먹을 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주냐고.
어쩌다 써니사이드업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이 멋지더라고요. 써니사이드, 햇빛 밝은 쪽, 업, 한 번 위로 향한 면은 결코 뒤집지 않는. 그 후로 제 선택은 쭉 써니사이드업입니다. 광고라는 게 제겐 써니사이드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알게 돼서 희야 멋지다. 그 후로 쭉. 타산지석과 반면교사가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치킨과 키친을 언제나 헷갈려 하면서도 치읓과 키역을 분별하려고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눈 안을 써야 할 자리에 잠잘 면을 쓰는 식으로 일하진 않았나 스스로를 향한 리뷰에 엄격했다고 자부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광고를 업으로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이 대체 왜 중요하냐? 크리에이티브는 또 무엇이냐? 하는 물음들엔 아마도 답이 없거나 아니면 수만 가지 답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늘 믿어온 저의 답을 말해왔고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렇게 살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만남에도 끝은 옵니다. 예외는 없지요. 끝이 오면 우주를 떠올려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는 다 고독한 우주의 유일한 별빛이라 했던 제가 좋아하는 시인을 떠올려 봅니다. 유일한 별빛으로서 존재가 누구를 추종하거나 또는 함부로 누군가에게 훼손당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한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렇게 살 겁니다. 사랑도 광고도 어쩌면 산다는 것도 결국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지만 여기서의 마지막 문장을 칼 세이건식으로 쓰고 싶습니다. 광막한 공간과 영겁의 시간 속에서 섬광 같은 한순간에 공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믿는 한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렇게 살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안녕히. 저는 진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원흥 작가님은 매 순간순간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회는 정말 소중히 생각해서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 다른 분들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긴 한데 그때 사실 이렇게까지 더 깊게 고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얘기하진 못했던 것 같아서 매 순간순간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헤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사람들과 이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멋진 말과 진심이 담긴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그 말과 디테일한 내용들은 기억에 남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줬던 따뜻한 느낌들은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꼭 퇴사를 할 때 이렇게 심도 있는 좋은 얘기를 써서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좋은 비유로 얘기를 한다면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에서 오는 가장 큰 고통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뒤쪽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회사라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는 A부터 B까지를 맡아서 하고 누군가는 B에서 C까지를 맡아서 하면서 뭐 A부터 G까지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매 구성이 중요할 텐데 일이 어긋나 버리면
누군가에게 또 책임이 따르게 되고 그 책임이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 탓을 하지 않는 동료라는 또 파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83페이지로 갈게요. 남 탓에 대하여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았을 때. 87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저 정곡, 반구저 기신, 중용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화살이 관역을 맞히지 못했다면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내가 쏜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지 못했는데 바람을 탓한들 무슨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제발 좀 다들 이 말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도 한 번쯤 원인을 찾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이제 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나 남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모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2차, 3차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내 잘못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은 어쩌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벌써 또 꽤 지났기 때문에 주무셔야 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인용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로 갈게요. 123페이지 너무 재밌는 게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일 잘하는 사람의 정의가 나와요.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고요. 혹시라도 내 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라는 실마리나 어떤 해답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해답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세월, 기라성 같은 선후배 동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잘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겸손한 열정, 집요한 긍정의 소유자였다. 겸손한 열정과 집요한 긍정의 소유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 탓을 하지 않는 동료 얘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겸손한 열정이죠. 예, 항상 겸손하게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하고 어떤 공이 생긴다면은 그 공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와 같이 일을 해준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또 그 안엔 열정이 있죠. 그리고 집요한 긍정. 이 부분도 긍정적인 사람은 너무 소중합니다. 특히나 집단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긍정은 제일 뱃머리가 되는 앞에서 이렇게 키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난 이후에도 항상 좀 되새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나는 계속 겸손한 열정을 보여왔는가, 그리고 부정적인 순간에도 집요한 긍정을 소유했는가.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부정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놓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전에는 왜 또 이런 선택을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혹은 더 앞으로 간다면 내가 태어난 존재 자체도 부정해버리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힘든 일도 안 겪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 순간도 긍정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을 하면서 열심히 나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원흥 선생님의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라는 책을 가지고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2탄을 준비했거든요. 이제 2탄은 준디와 함께 최초로 게스트를 모시고선 얘기를 나눌 거라 혹시라도 오늘 컨텐츠는 보시면서 약간 워밍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힘들게 갓생을 사는 현생을 사는 우리 직장인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하고 또 긍정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마찬가지로 2탄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함께한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굿나잇.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쿠우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잠자기 전에 들었는데 마음이 차분해져서 숙면을 위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네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정리하면 즐겁고 평온했던 일만 간직하고 잠들어야겠습니다 했는데 쿠우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선 평온한 마음으로 주무셨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더 보람차고 약간 힘이 나네요. 그리고 쩡쩡님께서는 주제가 흥미로워서 듣게 됐는데 생각대로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컨텐츠도 좋고 준디님 목소리도 차분하셔서 듣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쩡쩡님 이렇게 제가 차분하게 얘기를 해도 사실 저는 얘기를 하면서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컨텐츠를 많이 보는데 조금은 더 텐션이 높게 혹은 약간의 재미를 가미해서 해야지 좀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을 텐데 제가 너무 차분하게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쩡쩡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용기를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뚜우님께서 준디님 감독의 철학이 담긴 책이라니 오늘 책밤 듣고 영화 보러 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준디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잘 시청할게요 하셨는데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감독님 편에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브로커는 혹시 잘 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제가 올린 컨텐츠에서 그 감독님의 철학을 보고선 보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선정했던 책들이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뚜우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